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사실 망설여졌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 속에는 아픔과 용서, 그리고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제 이름은 재우입니다. 올해 39이 되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가장 소중했던 친구, 석진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석진이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리고 군대까지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석진이는 저보다 항상 밝았고 긍정적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석진이가 세상을 떠난 건 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9의 나이의 석진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석진이 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 계셨습니다. 석진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석진이를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하나뿐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저는 석진이 어머니가 계속 걱정되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드렸고 가끔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드리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어머니를 뵙는 게 편안하고 좋아졌습니다. 석진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 7일 석진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첫 해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석진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생일을 챙겼을 거라는 생각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재우예요. 내일이 석진이 생일인데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매년 8월 7일은 제가 꼭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석진이 생일날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미역국을 먹으며 석진이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8월 7일이 왔습니다. 벌써 7번째 맞이하는 석진이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들러 어머니께 드릴 핸드백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사오니? 라고 하시면서도 늘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고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석진이 어머니는 60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우야, 어서 와. 오늘 미역국 끓였어. 석진이가 제일 좋아하던 조기구이도 했고. 어머니, 저 왔어요. 건강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인사였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석진이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석진이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석진이 앞에 저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석진아, 또 한 살 먹었네. 넌 영원히 29이지만 내 마음 속에선 나랑 같이 늙어가고 있어.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니가 상을 차리시는 동안 저는 석진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문득 석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결혼도 했을 거고 아이도 낳았을지 모릅니다. 다 됐다. 이리 와서 먹자. 어머니와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부드러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난 매년 석진이 생일을 챙길 수 있어. 혼자였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석진이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준비한 핸드백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예상대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산 거예요. 어머니는 핸드백을 받으시며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고맙다, 재우야. 우리 석진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꼭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무슨 일 있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언제? 누구랑? 다음 달이요. 수진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우리 재우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어머니, 결혼식 날 꼭 오셔야 해요. 석진이 대신 축하해 주세요. 물론이지. 당연히 갈게. 석진이가 살아있었으면 제일 좋아했을 텐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께 결혼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봐서 다행이었습니다. 석진이도 분명 하늘에서 축하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9월의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예식장은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턱시도를 입고 신부 대기실 앞에서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회사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2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수진이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석진이 이야기를 할 때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석진이 어머니를 찾아간 것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때? 이상하지 않아? 아니, 정말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석진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우리 재우 결혼식인데. 어머니는 수진이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 신부가 정말 예쁘네. 재우 잘 부탁해요.
수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우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한테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맞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석진이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우리가 어디서 만났나?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예요. 수진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원에서. 그 순간 석진이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이? 네, 맞아요. 엄마. 수진이가 석진이 어머니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석진이 어머니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수진이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왜 석진이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건지, 왜 둘이 서로를 아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식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어머니를 아는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그냥 믿어줘. 예식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했지만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석진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예식장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가신 겁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수진이한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우 씨, 내가 엄마를 잃은 이야기 했었잖아. 응,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날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 수진이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랑 학원을 가고 있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우리 쪽으로 돌진했어. 엄마가 나를 밀어냈어. 그래서 난 살았고, 엄마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어.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 밥도 안 먹고 치료도 거부하고 그냥 죽고 싶었어. 재우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타났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매일 내 병실에 오셔서 나를 돌봐주셨어. 밥을 먹여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울 때마다 꼭 안아주셨어. 그분이 석진이 어머니셨던 거야? 응. 그분이 말씀하셨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사고였어. 내 엄마는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슬퍼하면 하늘에서
엄마가 더 슬퍼하실 거야. 까고.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밥을 먹기 시작했어. 치료도 받고 재활도 했어. 퇴원한 후에도 선생님이 계속 연락해 주셨어. 생일마다 찾아오시고 졸업식에도 오시고 진짜 엄마처럼 대해 주셨어. 그럼 언제까지 연락하셨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병원에 가봤는데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어.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그분을 다시 만난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 그것도 내 남편 친구의 어머니로. 저도 놀라웠습니다.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석진이 어머니가 왜 갑자기 연락을 끊으셨을까? 그리고 결혼식 날, 왜 아무 말씀도 없이 떠나신 걸까? 다음 날, 저는 석진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옆집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며칠 전부터 못 봤는데. 아프신가? 걱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우 씨,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신 건 아닐까? 아니야.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를 안아주실 때의 그 복잡한 표정.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던 그 표정이. 2주가 지나서야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우야,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우야, 어머니 좀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 혼자 와줄래? 수진이는 아직은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변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아. 앉아라. 거실에 앉았습니다. 석진이 영정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석진이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재우야, 수진이 그 아이 말이야. 네, 어머니. 내가 그 아이를 20년 전에 병원에서 만났어.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수진이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진이를 만났어.
그 아이도 엄마를 잃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나랑 똑같았어. 그래서 더 마음이 갔나 봐. 매일 찾아가서 돌봐줬어. 어머니, 그건 정말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난 죄를 지은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엄마가 돌아가신 그 사고 말이야. 트럭 운전사가 석진이 외삼촌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난 처음에는 몰랐어. 수진이를 돌보면서도 전혀 몰랐어.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외삼촌이 우리 집에 왔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채로. 그리고 울면서 말하더라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 내가 돌보고 있던 그 아이의 엄마를 우리 집안 사람이 죽였다는 걸. 충격이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은 그 일로 너무 괴로워했어.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회사 일이 있어서 급하게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거야. 고의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건 사실인데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교도소에 갔어. 형을 마치고 나와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어. 술만 마시고 사람들 피하고 결국 2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리고 난 수진이한테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누군지, 우리 집안이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숨긴 채로. 어떻게 말해? 내 동생이 내 엄마를 죽였어. 라고 어떻게 말해?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 계속 만나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아서. 그 아이한테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수진이 엄마를 죽인 사람이 우리 가족인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 아이를 돌봤겠어. 위선이었어.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재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신부가 되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난 평생 그 아이한테 진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이제 며느리로 만나게 되다니. 어머니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진실을 숨기고 도망쳤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으며 한없이 우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동생분이 우리 엄마를 응, 그렇대.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봐. 내 엄마 일로 괴로워하셨을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재우 씨, 난 지금 뭘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
화를 내야 해. 아니면 이해해야 해. 며칠 동안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우 씨, 어머니 만나고 싶어. 정말? 응.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를 보시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난 내 엄마를, 우리 집안이 내 엄마를. 수진이가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냐고, 왜 거짓말 하셨냐고. 하지만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를 잃고 죽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살려주셨잖아요. 밥 먹는 법, 웃는 법,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수진아, 사고는 사고였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날 비가 안 왔다면, 엄마가 다른 길로 갔다면, 트럭이 조금만 천천히 왔다면, 그런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수진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전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게 두 번째 엄마셨으니까요. 어머니와 수진이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수진이는 진짜 딸처럼 어머니를 대했고, 어머니도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끼셨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으셨나요?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이는 회사를 쉬고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재우야, 내가 죽으면 석진이랑 나란히 묻어줘.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석진이한테 가야 할 때야. 어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내 딸. 행복하게 살아라. 내 엄마 목까지, 내 목까지. 어머니, 난 너희 둘이 만나서 정말 기뻤어. 석진이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인가 봐. 한 달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재우와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재우야, 수진아. 너희를 만나 정말 행복했단다. 석진이도 수진이도 재우도 다 내 아이들이었어. 수진아, 내 엄마를 대신해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전할게. 재우야, 석진이 대신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석진이한테 가서 쉴게. 너희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아가들아. 수진이와 저는 편지를 읽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수진이에게는 이제 2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석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매년 8월 7일 저희는 여전히 그날을 기념합니다. 이제는 수진이와 함께 그리고 어린 석진이와 함께 미역국과 조기구이를 준비합니다. 석진이와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 엄마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작은 석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이분들은 누구예요? 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해줍니다. 이분은 아빠의 제일 친한 친구 석진이 삼촌이야. 내 이름도 삼촌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그리고 이분은 할머니셔. 아빠랑 엄마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이분은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셔. 석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 분께 절을 합니다. 삼촌, 할머니,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그렇게 복잡한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였냐고. 수진이 엄마를 죽인 사람의 가족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냐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연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아픔과 기쁨이 함께 섞여 있고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게 인생이라는 걸. 석진이 어머니는 수진이를 구했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잃게 한 죄책감 속에서도 그 아이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저희를 만나게 했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생각에 우는 날이 있고 저는 석진이가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 슬픔을 나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아프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석진이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 엄마. 세 분 모두 이제는 하늘에 계시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저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 감사합니다.